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번에도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됐는데 이 과정에서 말폭탄이 오가면서 법사위는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입법청문회를 위해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여야는 전혀 다른 주제로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작 민주당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 방해라며 떼라고 하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직권남용이라고 맞받으며 또다시 추나 대전이 발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발에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조치라며 피켓 강제 철거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퇴장을 명령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왜 입틀막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국회냐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사위는 또다시 난장판이 됐습니다. 가을 출자가 아니라 9월 출자, 이런 출자가 붙는 우리 법사위가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말씀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법사위가 나경원 의원님 정치 투쟁장이고 정치 선동장입니까? 행안위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 부처 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는 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반발했지만 여당은 표결 절차를 밀어붙였고 결국 야당 의원들 불참 속 이뤄진 표결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은 의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 텃밭 경북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을 고리로 정부와 여당을 정조준했고 그런데 최근 대통령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합의문에 서명을 했었더라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새카맣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어제 대구 장외 집회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장외 투쟁이 아니라 한낱 장외 투정에 불과합니다. 내란 동조 세력의 장외 투쟁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외 투쟁에 나설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2025 세종국제사법회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설명이 모호하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논의가 없었다고 했을 뿐 한 전 총리와 만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헌재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까지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며 자신이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미 전달에 부족함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2025 세종국제사법회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25일 전국 법관들이 모여서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관련 의제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세종대왕을 언급하며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알리는 취지의 대법원 주최 세종국제 컨퍼런스. 2016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한덕수 회동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사에선 현안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종대왕의 법 철학을 언급하며 시대를 초월한 법치와 사법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조 대법원장이 여권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알리는 행사인 만큼 그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며 현안을 염두하고 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을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논의 주제들이 정치권과 맞닿아 있는 만큼 공식 입장 표명 여부에 눈이 쏠립니다. 토론회에 앞서 법관 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가 작성한 보고서를 법원 내부방에 공유하기도 했는데 분과위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과위 차원이긴 하지만 법관 대표회의가 최근 여당에서 불을 지핀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법부의 자성론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다만 대법관 26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급격한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